영범아, 네. 자가용인 제네시스 G70이랑 AMG GT 이런 어마어마한 차랑 비교했었는데 개발렸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네. 이번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중고차 가격도 너 차랑 비슷해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이 차량입니다. 이쁘기는 하네요. 일단 이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인데요. 3.0 가솔린, 제 차랑 거의 비슷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마력이랑 토크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사실 한 1년 정도 전에 기블리 3.0 가솔린을 판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성능보증보험 AS로 처리를 하긴 했지만 로칸 카바 쪽에 누유가 있어서 수리를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견적을 알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 G70 6흰통짜리의 로칸 카바를 국산차 기준에서 수리를 한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거든요. 이 차량 비교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럼 수리하기는 좀 힘든가요? 국산차는 뭐 어디 편의점 가듯이 아무 블루엔즈, 뭐 기아 오토큐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사실 몰라서 수리를 못 하거나 수리 대기 기간이 좀 많이 길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수입차 중에서도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악명이 높은 마세라티는 그냥 기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배기음이 작곡가가 설계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동차 매니아들 중에서는 마세라티는 배기음이 짱이다, 배기음은 마세라티를 따라올 차가 없다 라는 정도로 배기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세라티 가솔린의 배기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 차의 장점은 배기음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차를 봤을 때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차인지 6천만 원짜리 차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관도 14년식이랑 20년식이랑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연식이 변경되면서 옵션 버튼이 조금씩 바뀌고 하는 건 있겠지만, 실내에 탔을 때 이 큼지막한 핸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내비게이션, 계기판 디자인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14년식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신형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세라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폭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비교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 플래그십 세단인 G90이 1930mm인데 기블리 준대형 세단이거든요. 1945mm입니다. G90보다 1.5cm가 더 크기 때문에 운전에 좀 미숙한 편이라면 시내 주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판매량이 엄청 많은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을 해서 쓰는 거예요? 현대기아도 엔진을 좀 돌려 쓰는 것처럼 외국 브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크라이슬러, 페라리, 마세라티 이런 식으로 묶어서 두루뭉실하게 좀 쓰는 게 있어요. 이 차량도 크라이슬러 6기통 엔진을 페라리가 개조해서 마세라티에 넣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의 단점은 수리비밖에 없는 거예요?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흔한 그랜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랜저는 뒷자리 굉장히 넓죠. 이 차량은 준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앞한대보다 좁습니다. 제 차보다 좁아요. 앞좌석은 운전석 포지션을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하게 일단 세팅을 해놓은 건데요. 무릎에 손바닥 딱 하나가 들어갑니다. 제 키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78입니다. 헤드룸도 주먹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진짜 감가가 많이 심한가요? 신차가가 이 차량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5년에서 6년 요 정도만 지나도 70%에서 80% 정도는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 2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어요? 2천만 원대에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차량도 2천만 원대입니다. 마세라티는 딜러 입장에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시세가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 매입하실래요? 물어보면 저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판매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가져와서도 혹시나 세워놨다가 고장이라도 하나 나거나 문제가 하나 발견됐다, 몇백만 원 단위의 수리비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의 갭을 가지고 와도 수리비로 몽땅 다 쓰고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세라티는 구매했다가 판매를 하셨을 때 굉장히 감가가 심합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G70보다 뭐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도 그런가요? 제가 한번 타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초반에 악셀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체급이 더 크고 무겁다 보니까 G70에 비해서 경쾌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묵직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코너를 돌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차가 나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하체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에는 딱딱한 게 조금 더 운전자를 잘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깜빡이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켜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거의 이제 한 뼘으로 다 써야 될 정도로 넓기 때문에 손이 크지 않으면 깜빡이를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를 좀 올릴 때요, 보통 차량들은 좀 많이 불안하고 도로가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떨림이 좀 많거든요. 이게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준대형 세단이기도 하고 하체도 딱딱하고 무게도 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많이 올려도 이 속도인가 싶을 정도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G70이 한 시속 70km 정도 운행하는 느낌이 마세라티에서는 시속 100km 정도 돼야지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를 좀 빠르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차 크기도 크기고 좀 무겁다 보니까 확실히 좀 회전 반경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차가 크다 보니까 앞바퀴랑 뒷바퀴랑 휠베이스가 길어서 앞바퀴가 꺾을 때 회전 반경이 좀 커서 이렇게 좀 둔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인터넷에서 마세라티에 대한 안 좋은 글이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로 G70보다 과연 안 좋을까, 주행 안정 성능도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체급은 깡패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이고 고속주행할 때도 속도를 올려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차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묵직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들감은 좀 어때요?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헬스를 하지 않는 분들은 운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헬스를 오래 하셨나봐요. 숨쉬기 헬스를 좀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럼 팀장님 생각했을 때 2천만 원대 요 정도 차다 더 좋은 차를 고를 수 있을까요? 수리비 빼고 봤을 때. 수리비를 빼면 마세라티만큼 좋은 차는 없을 것 같은데요. 토요타 86 같은 차는 이 차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재미있긴 한데 일단은 고RPM을 쓰면서 타는 차량이라 좀 성향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방지턱을 넘으니까 차 하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지금 지하 4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좀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를 타봤는데 G70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G70에 비해서 운전할 때는 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데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똑같아서 사도 되긴 하지만요, 수리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데일리보다는 세컨카로 찾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가격만 보고 혹해서 구매를 하셨다가는 누군가 말하는 흑염룡이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